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레이입니다. 여러분, 마블 캐릭터 중에 캡틴 아메리카를 아시나요? 미국 성조기를 온몸에 두르고 나와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아주 멋있는 분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를 많은 사람들이 사주지 않는다고 난리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는 제가 맨날 반도체사라고 했기 때문에 잘하고 계실 거라 보는데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6월 3일 월요일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SM이라는 곳에서 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제조업 지수가 2달 연속으로 제조업 위축을 의미하는 50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48.7이라는 것은 전월치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것인데요. 제조업 지수 안에 여러 상세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신규 주문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이제 사람들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제조업 지수가 꺾이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고용 관련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하면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 외에 구인 공고 건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장님들이 우리 몇 명 필요해요, 이러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 고용 상황이 좋은 것이고, 반대로 이 수치가 낮게 나오면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겠죠. 딱 봐도 미국의 구인 건수는 피크를 치고 쭉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800만 건은 예상치, 이전치를 모두 하회하는 것으로서 이제 미국 고용 상황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파월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미국 고용이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이 식어가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차트입니다. 아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설명드리는 것 같네요. 이것은 미국 민간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 소기업의 향후 채용 계획을 국립독립자 사업연맹이라는 곳에서 매월 조사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회색으로 표기된 소기업 향후 채용 계획은 일반적으로 민간 고용에 4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소기업 사장님들의 채용 계획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발표되는 민간 고용 역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고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5일에 발표된 ADP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역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는 15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요일에 발표되는 진짜 고용 보고서, 이 역시 고용 둔화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용이 꺾인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 인하 확률을 높이면서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증시가 오르든 떨어지든 어떤 식으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너무 지독한 고금리에 힘들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재로 인식하는 중이라 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연준에서는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경기 둔화를 극복할 만한 힘을 지니고 있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면서 어떠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일봉 차트를 보면 5거래일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중입니다. 이번 주 들어 연속적으로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뉴스를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기 둔화 시그널에 바로바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고드린 미국의 무기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너무 미국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연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연준의 자산 변화인데요.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찍어내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자산이 줄어드는 것은 돈을 흡수하여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이 올해 5월달까지는 매월 600억 달러의 국채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부터는 유동성 흡수 규모를 줄여서 매월 250억 달러의 유동성만 흡수한다고 합니다. 나름 350억 달러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월 3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긴축을 한다는 것은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연준에서 더 이상 사주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국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긴축을 살살 하겠다는 것은 국채금리 상승을 용인하지 않겠다, 국채금리를 진정시키겠다라는 연준의 의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단기채 발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이미 앞으로 만기별로 얼마 정도의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는 계획은 이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만기가 짧은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고 나와 있죠. 저기 아래에 있는 10년물, 30년물 국채 발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재무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는데 10년, 30년 동안 빌려달라고 하면 잘 안 빌려줄 것 같아. 그냥 일단은 만기가 짧은 국채 위주로 발행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땡겨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채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발행하다가 혹시나 장기물에 대한 인기가 더 식어가면 앞으로는 완전히 단기채 중심으로만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국채를 발행해서 만기가 돌아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팔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번거롭겠지만 어쨌든 국채에 대한 수요가 아직 살아있으니 단기채 중심으로 발행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단기채는 미국에서 현금처럼 사용됩니다. 이는 유동성 공급의 원천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경제가 더 살아나고 증시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발행된 단기채로 재무부는 막대한 현금을 쌓을 수가 있죠. 그럼 이 중 일부를 가지고 인기가 없는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바이백인데요. 아직 재무부에서 장기채를 직접 사겠다라고까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재무부의 장기채 매입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나름 재무부의 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돈을 찍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표현은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유동성 공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경제 지표가 꺾이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 경제가 살아날지 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리 인하를 직접 하기 전까지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너무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57% 이상으로 뛰어 올랐고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다들 전망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월 5일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뛰어넘는 53.8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이겠죠? 오히려 금리 인상을 불러올 만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은 더 높아졌고요. 오히려 이 경제 지표가 발표됐을 때 국채 금리는 더 떨어졌습니다. 국채 금리는 그냥 쭉 내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된 그날 국채 금리의 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번에 매우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매우 좋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국채 금리가 튀었습니다만 다시 제자리로 뚝 떨어졌고 더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비스업 지수의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을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비즈니스 액티비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이 전월 대비 10 이상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약간 이상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왔다? 만약에 다음 달에 이 수치가 평소대로 나오게 되면 서비스업 지수가 다시 꺾일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로 인하여 국채금리가 다시 하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것은 똑같은 차트만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주식들이 간밤에 크게 올랐습니다. 이것은 원래 탑티어 주식이라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 파묻혀서 오르지 못하고 있었던 2인자인 AMD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AI 칩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국내에서도 하이닉스 중심으로 투자하시면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